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선약수입니다. 영농일지는 매일매일의 영농 작업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지입니다. 영농일지는 규격화된 양식도 있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양식을 만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엑셀을 이용하여 영농일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엑셀은 배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함수라고 하는 수학적인 식이 있기 때문인데,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단순히 메뉴만 사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쓰고 있는 워드보다 단순합니다. 따라서 엑셀 초보자도 쉽게 작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은 워드나 다른 문서 작성기에 비교하여 양식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또 검색 방법이 다양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과거에 작성한 내용을 검색을 해서 현재 영농에 참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농일지는 검색이 다양하고 편리한 엑셀이 워드보다 딱입니다. 엑셀을 이용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양식을 만들어야 되죠. 양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입력하기. 즉 양식이 만들어졌으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입력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모자리면 어떻게 줄을 삽입하고 어떻게 칸을 삽입해서 모자른 내용들을 채워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작성이 된 과거의 영농일지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찾기 기능과 더욱 쉬운 필터 기능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필요할 때 통계를 작성해서 자동으로 통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날씨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구름의 양이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적설량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측정을 해서 기입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이 기상청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다가 엑셀에다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엑셀에서는 이 그래프 작성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1에서 4번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5번과 6번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양식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양식은 워드로 작성된 양식으로 하루에 한 페이지를 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점은 검색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엑셀로 작성된 건데, 시트가 하나에 한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021년 3월 영농일지, 그래서 1일부터 쭉 내려서 31일까지 한 달치를 한 페이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기는 한 달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것도 검색이 필터링을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은 이거보다 더 만들기가 쉽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신 것이 바로 제가 추천드리는 내용이고 아주 작성하기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영농일지 부분과 연중 날씨 부분을 두 개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참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장목 내용마다 한 줄씩 그냥 적으면 됩니다. 하루에 5건의 작업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5줄을 쓰면 되는 거고요. 10건의 작업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10줄을 쓰면 되는 거죠. 매일매일 칸수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방법에 대해서 양식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보이는 요 플러스 새 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새 시트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항목들을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연월일부터 비고까지 자, 새 시트에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항목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항목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 항목 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갖다 대고 자,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키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칸이나 여러 줄을 같은 크기로 줄이거나 늘릴 때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이렇게 키워주면 나머지도 똑같은 크기로 크기가 정해집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작업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까 작업 내용만 한 칸을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 지출도 약간 늘려보고요. 자, 앞줄에 여기는 약간의 여백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자, 비고는 남아있는 양을 마주 채워서 이렇게 키워보고요. 자, 그 다음 작업은 자, 여기 있는 항목들을 가운데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이 정렬인데 이게 왼쪽 정렬입니다. 이게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죠. 여기 있는 것이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가운데 정렬을 시켰고요. 여기 있는 칸에 줄을 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줄 칠 곳을 자, 필요한 만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 줄을 긋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 여기를 클릭해서 자, 우선 선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선 스타일을 요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이번에는 자, 여기 전체를 모든 테두리를 그 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이 그졌죠. 그 다음에 전체 테두리를 자, 바깥 테두리를 붉은 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면 붉은 바깥쪽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 선이 다 그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선이 있었죠. 근데 이 선은 선이 아니라 실제는 셀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을 구분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이 선을 없애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가냐면 보기에 가서 여기 눈금선이라고 있습니다. 눈금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이 나온 거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머지들은 선이 다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내용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농일지에 가보니까 이 내용 중에서 지금 아래 걸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내렸더니 자, 이렇게 스크롤이 되는데 요 항목들은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데이터만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든 시트에서는 자, 이렇게 위로 올리니까 항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 고정은 자, 요 항목이 되어 있는 요 줄 밑에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보기 메뉴에 보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틀 고정이 있습니다. 자, 틀 고정을 클릭. 자, 여기 보면 틀 고정 메뉴에서 다시 틀 고정. 그러면 고정이 됐습니다. 자, 올려보죠. 이렇게. 자, 항목은 그대로 있고 데이터란만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항목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항목의 배경 색깔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홈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가 배경을 넣는 곳입니다. 채우기 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었고요. 자, 배경 색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 제목을 넣어보겠습니다. 가운데 넣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를 클릭하면 자, 이 셀이 하나로 병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2021년 자, 영농일치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글자가 작으면 좀 키워야 되겠죠. 자, 키우기 위해서는 자, 여기를 이렇게 키워주고요. 자, 영농일치를 클릭하고 자,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커지죠. 이렇게 필요한 만큼 키우고 여기는 필요한 만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크기를 넣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키웠고요. 자, 글자의 색깔을 정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자, 글자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진하게 하는 겁니다. 자, 진하게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불과 몇 분 안에 간단히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중 날씨도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이 영농일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었다고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월일을 1년치를 입력을 해야 되겠는데 자, 한 달치만 일단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3월달 거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입력을 할 때 3 자, /1 이렇게 입력을 간단히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3월 1일이라고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자, 한 줄씩 계속 입력할 게 아니라 자, 여기 밑에 오른쪽에 갖다 대면 플러스 기호가 나오는데 이때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자, 드래그 끌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끌어보니까 여기 날짜가 3월 13일이라고 나왔네요. 이렇게 눌러보니까 3월 13일까지 1일씩 자동 증가를 했죠. 그럼 계속 하려면 쭉 늘리면 되겠죠. 3월 달이 31일까지 있으니까 자, 4월이네요. 자, 31일 네, 여기가 31일이네. 여기까지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달을 간단히 입력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일은 3월 1일이 월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월이라고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끌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넣어서 자, 요일이 정해졌죠. 이렇게 간단히 매번 입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요일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일별 색깔을 표시하겠습니다. 요일은 빨간색이죠. 자, 여기서 홈에 가서 여기를 빨간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나머지 음력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24절기는 달력에서 여러분들이 1년에 24개밖에 안 되니까 찾아서 적으시면 되고요. 또 필요 없으면 입력 안 하시고 삭제를 해둡니다. 자, 나머지 평균 온도, 최고 온도, 최저 온도, 강수량, 적설량, 풍수억, 습도, 일조량 이런 것들은 내가 매번 측정을 해서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 자료는 기상청에서 1년치 또는 필요한 한 달 이런 내용을 복사해다가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식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다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월 1일 날, 자, 3비금일이라고 치면 3월 1일이라고 들어가죠. 자, 장목명에 마늘이 있다.
자, 마늘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늘에 관한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도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넣으면 되죠. 자, 3월 3일 날도 영농일지 항목이 발생을 했다. 그럼 3월 3일 날에 대한 것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날짜는 그날 시작하는 날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중에 검색을 할 때 이 부분들이 나올 때 날짜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날짜를 좀 수고스럽지만 다 넣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넣는 방식은 자, 여기에 이것을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V.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월일 날짜를 빠뜨리지 않아야만 검색을 할 때 제대로 날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내가 항목이 빠진 게 있어서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작업 면적과 작업 인원 사이에 항목을 추가하겠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삽입이 있습니다. 이러면 자, 열이 지금 삽입이 된 겁니다. 만약에 줄을 삽입하겠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한 줄이 삽입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필요할 때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필요 없으면 또 삭제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삭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필요 없다. 삭제. 자, 이렇게 쉽게 언제든지 삽입과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출에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금액을 표시할 때는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콤마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자, 이럴 경우는 자, 이렇게 콤마를 넣을 곳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여기 홈에서 여기 콤마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자, 콤마가 들어갔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어디에 금액을 써도 콤마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만원, 하나, 둘, 셋, 넷. 자, 콤마가 나오죠. 자, 이렇게 콤마를 금액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하다 보면 행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이럴 경우는 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 아랫줄에다 대고 여기서 복사한 셀 삽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만큼이 삽입이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면 빈 여백만 늘어난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줄씩 필요해서 늘린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대고 자, 여기에서 삽입을 누르면 한 줄이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검색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색하기는 자, 찾기와 필터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찾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색 기능은 2020년 영농일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쉬운 것이 보통 우리가 찾기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찾기. 그래서 찾기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에 마늘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찾기 누르면 자, 마늘 단어가 찾아졌고요. 또 다음 찾기 하면 여기 마늘.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마늘이 있는 단어는 다 여기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모두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늘에 관계되는 것이 모두 여기 나온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도 자,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찾기 기능을 가지고 검색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 이건 워드에 찾는 방식과 똑같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자, 이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자, 필터가 여기에 있네요. 정렬 및 필터.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니까 필터가 있습니다. 자, 필터를 클릭을 해주면 자, 여기에 지금 필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각 항목별로. 자, 이래 놓고 장목명이 가서 여기를 클릭을 해봅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보면 자, 모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체크해서 없애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체크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1년 동안 고추와 관계된 작업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모두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많네요. 자, 이걸 보면 고추 농사가 결코 쉽지 않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고추 중에서도 농약을 몇 번이나 쳤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가서 작업명에서 자, 농약 살포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확인. 그랬더니 고추 중에서 농약을 친 게 몇 번, 어떤 것을 쳤다. 이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아주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엑셀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농약을 쳤는데 고추만 친 게 아니라 모든 농약 친 것을 다 보겠다. 그러면 작업명에 가서 농약 살포. 여기에서는 고추를 해제시켜야 되겠죠. 자, 여기를 클릭해서 장목명에서 필터 해제, 고추를 해제합니다. 그러면 1년에 모든 농약 친 내용이 여기 싹 나오는 거죠. 자, 마늘에 쳤고, 오디에 쳤고, 고추에 쳤고, 참깨에 쳤고, 배추에 쳤고 쭉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또 없애버리려면, 자, 여기 클릭하고, 자, 해제.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필터링 자체를 해제하겠다. 이럴 경우는 다시 여기에 가서, 아까 눌렀던 필터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필터가 해제가 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날짜를 넣다 보니까 날짜 순으로 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된다. 이럴 경우는 자,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을 텍스트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날짜 순으로 자동 정렬이 됩니다. 또 반대로 자,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주면 거꾸로 나오죠. 최근에 있던 것부터 차례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통계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역시 돈 문제지요. 자,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금액이 얼마가 지출이 됐고 또 수입은 얼마가 생겼는지. 자, 여기에 수입 지출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통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통계를 하는 방식은 이 통계를 잡을 곳 어디를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삽입을 클릭합니다. 자, 삽입 갔더니 맨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 피벗 테이블을 클릭. 그러면 여기에 요 점선이 나오죠. 이렇게 점선이 돌아가고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내용을 피벗 테이블로 통계를 작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 또는 범위 선택. 그런데 나는 이걸 전체를 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하겠다. 그럼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자, 왼쪽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선택을 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자, 대부분 외부 데이터 사용할 일은 없으니까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세요. 자, 위치 선택입니다. 새 워크시트에 할 거냐, 지금 현재 이 시트에 할 거냐. 만약에 기존 시트에 한다 그러면 여기를 눌러주면 자, 어디에 넣을 거냐. 자, 여기다 넣겠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주면 여기서부터 요 아래쪽에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새 워크시트에 하겠다. 그럼 여기를 클릭해주면 새로 시트가 하나 생기는 거죠. 자, 새 워크시트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그랬더니 왼쪽에 자, 요상한 표가 하나 나왔고 또
또 오른쪽에도 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른쪽입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뭘 만들 거냐 하면 월별로 수입과 지출 통계를 잡을 겁니다. 그러면 월별이니까 월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월일을 체크를 해서 요 행에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을 보세요. 2월부터 10월까지, 즉 영농일지를 작성한 모든 달이 이게 월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수입과 지출 통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계, 여기 값, 시그마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입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그래 놓고 왼쪽을 보니까 수입이 월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출 통계를 잡습니다. 지출.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월별로 지출이 나와 있고, 총 합계가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통계를 잡은 거죠. 아주 쉽습니다. 또, 아까처럼 금액이니까 콤마가 있어야겠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홈 버튼을 누르고 콤마를 찍습니다. 자, 그랬더니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잡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장목에 대해서 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장목명을 클릭해다가 필터에다 넣습니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이제 장목명이 생겼고요. 여기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고추만 하겠다. 그럼 고추 클릭, 확인. 자, 그랬더니 고추에 대해서만, 자, 몇 월 달에 얼마가 지출이 됐고 얼마가 수입이 됐고 통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양식 만들기, 입력하기, 검색하기, 통계 작성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날씨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과, 요거는 기상청에서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하는 거고요. 또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과 댓글도 달아주시면 다음번 영상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